안녕하세요. 술 만드는 사람 브루잉훈 조이쿤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면접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하자고 한다면 저는 일단 모 회사에서 주류 R&D를 담당으로 하고 있고 직장 생활만으로는 한 8년 정도, 만 8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입 때, 그러니까 입사 면접 한 번에 회사를 한 두 번 정도 옮겨서 이직 면접 두 번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각종 기타 면접들 뭐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그러면 연구반 활동들을 좀 위해서 했던 면접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면접을 당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면접을 당할 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쓸모 있는 사람이면은 좀 내가 좀 뽑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군데 엄청나게 많이 면접을 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가능성 있는 면접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잘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나를 최대한 잘 보여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든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전에 맥주 양조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뭐 제가 집에서 홈브루잉이나 이런 거 했던 것도 있으니까 당장 내가 이 회사에 적응을 잘하고 막 양조사로서 1인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봉이나 근무 조건, 근무 형태 같은 것도 사실 신입의 입장에서는 딱히 가릴 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었고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었죠. 그리고 면접 이직을 두 번 정도 하면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을이 되는 면접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제가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직을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8년 정도 그리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면접을 계속해서 당하는 입장으로만 있다가 이번에 지금 회사에서 주류 R&D 5년째 근무하고 있고 같이 일했던 5년 동안 쭉 같이 일했던 좋으신 분과 같이 새로운 팀원을 같이 채용을 좀 진행을 해서 좀 사람을 뽑아보는 위치에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원했던 건 없고 제 생각에도 엄청나게 이 사람이 학벌이 좋아야 된다. 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지. 뭐 당연히 이과생이시고 석사 학위가 있으시고 학부 때도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으면은 크게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일단 사실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실제 업무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인사팀에서 준 연봉 밴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연봉 밴드를 수용하실 수 있는 분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면접을 해봤자 4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보지 않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잘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포인트는 실제 업무 환경을 잘 정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양조사나 아니면은 식품 R&D, 주류 R&D 직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 뭐 이제 막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양조장에 가서 음, 맥주를 시음을 하고 시음을 결과로 레시피를 수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맥주 축제나 이런 데 나가서 자신의 맥주를 소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파민이 많이 도는 순간들이긴 해요. 사실 이런 순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양조사나 뭐 주류 R&D 같은 직무를 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들에게 경험적으로 비춰지는 건 모습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사실 양조사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조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포인트들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한 1%, 3%,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지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자기의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순간들은 사실 정말 찰나의 순간들이고, 실제로는 만약에 그런 행사를 나간다고 하면은 각종 기자재, 뭐 각종 기자재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어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포스기, 팜플렛, 컵, 가장 중요한 거 맥주를 들고 가죠. 맥주가 그런데 20kg 맥주를 하나만 들고 가는 게 아니죠. 실제로 통은 한 26kg 정도 되는데 그 통을 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한 열 몇 개씩 갖고 가고, 실제로 운전을 해서 가고,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현장에서 제품을 세팅을 하고 냉장고로 세팅하고 제품 내리고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해야 되고, 상당히 준비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건 양조 외적인 부분이고, 양조장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양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재료가 들어오고, 몰트라고 하거든요. 재료가 들어오고 이 재료를 가공해서 맥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송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양조사가 모두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 인력이 배치가 안 돼 있고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양조사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거운 거 나르고, 아까 제가 케그가 26k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케그들을 하루에 80개도 더 많이 날라야 되고, 배송도 50개 넘게 가야 되고, 무거운 거 엄청나게 많이 날라야 되고, 그리고 몰트 아까 재료 말씀드린 거는 한 포대에 보통 25kg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수십 킬로씩 옮겨야 되고 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무거운 거를 나르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스팀이 들어가는 공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고압이고, 그다음에 약품 같은 거, 뭐 이제 화장실 락스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옷에 튀거나 피부에 튀면은 바로 옷의 색깔이 변하고, 피부에 했을 때는 바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경우 이렇게 엄청나게 독한 약품을 다루고, 뭐 이제 투입하는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흡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기로 약간씩은.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것도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뭐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맥주를 배송하는 일만 해야 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양주사의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고, 주류 R&D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막 새로운 술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조합들을 맞춰보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5%에서 10% 되긴 하지만, 그런 멋있다고 생각될 만한 부분들이 5%에서 10% 정도 되지만, 사실은 R&D도 사실 대부분이 서류, 그리고 세무서, 식약처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 그리고 물론 내가 그 일을 다 할 줄 알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현장 실무자들과의 설득, 협의, 조율, 이런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공정들이 하나 도입하려면 내부 사람들의 설득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향을 즐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엄청나게 제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간격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양두사를 하시겠다, 아니면 뭔가 R&D를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셨다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좀 해서 나갔던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팀원한테 좀 원했던 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그리고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실제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분, 그 세 가지였는데 저는 이 실제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R&D 직무로 이력서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감사하게도 한 40명 정도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와,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대략 한 10분 정도의 지원자분들은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물론 꼼꼼하게 다 읽어봤지만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에 이루지 못했던 거를 이루었던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학위라든지, 그리고 참 석사이신 분들도 참 많았고, 아무래도 이거는 제품 개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신 분들도 엄청 많았고, 뭐 이제 스펙도 훨씬 좋으시고,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제2외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어떤 대학 활동도 엄청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고요. 이렇게 수많은 멋진 분들을 이력서를 드리는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이게 사람 뽑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구나. 일단 저희한테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운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운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침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었던 거죠. 딱 그 사람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의 사람이 당신이었다, 나였다, 이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명의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도 이력서 상을 보고 면접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분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분은 우리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분은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신다.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뭐 이제 경력직, 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셨으면은 우리 회사에서도 잘 적응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합격 문제를 한 분한테 보내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연봉 수준, 그리고 근무 형태 같은 걸 여쭤봤을 때 사실 생각보다 잘 맞는, 저희가 능력적으로는 엄청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잘 맞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뽑히신 분이 잘 하셔서 잘 뽑힌 거긴 하지만 이 수많은 40명의 지원자 중에 그분이 뽑힌 것도 물론 능력도 있으셨지만 운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셨어도 지금 우리 회사와 어떤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뽑힐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연구의 흐름들 너무 좋은데 뭐 연봉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이제 막 석사를 졸업하셨던 분인데 이제 희망하는 연봉 수준을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저희의 내부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분한테도 별로 안 좋은 일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합격 문자를 드리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동시에 제가 신입 면접 봤을 때, 두 번의 이직을 했을 때, 이랬을 때에 나를 받아준 회사들,
그리고 어쨌든 잘나고 잘하고 멋진 분들도 사실 새 회사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그 새 회사의 시스템에 적응을 좀 하시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선배들, 뭐 팀장님들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 청둥 벌거숭이 같은 놈을 잘 이끌어서 회사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이런 점이 되게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까 엄청 감사하게 느껴졌고, 저도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뭐 이제 일을 좀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 일을 쉬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능성 있어 보이는 곳만 넣지 말고 최대한 많이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시도해 봐야 좋은 회사를 보는 눈도 길러지고, 그리고 그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맞는 그런 회사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이런 상황에 맞는 뭐 회사에 잘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접을 당하다가 보는 입장이 보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느껴봤던 것들, 그런 것 중에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